안녕하세요. 법의 대화 이재만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3년 6월에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3년 6월에 실형, 유죄 판결을 받았죠.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이 서로 갈리는 상태에서 2심 판결대로 3년 6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 있어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위력의 대상이 상당히 확대됐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성인지 감수성을 감안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력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은 결국 안희정 전 지사가 그 피해자의 수행비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위가 위력이라고 보는 점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모두 같습니다. 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위력의 행사에 대한 피해자는 대부분 그동안 통상적으로 성폭력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상대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든 후에 성폭행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강간죄가 성립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력이라는 것은 폭행 협박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했는데 그것이 폭행 협박과 이제 같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것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제압당하지 잘 않으니까 대부분 의붓아버지의 경우에 어린 의붓딸, 미성년자거나 회사에 다녔을 때 그 상관인데 그 어린 미성년자의 직원일 경우라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 있어서는 위력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피해자가 지극히 정상적인 데다가 또 상당한 인텔이고 사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한 이런 경우에까지도 위력의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위력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옛날처럼 미성년자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굉장히 인텔이 이런 사람에게까지 확대됐다는 점이 이제 이번 판결에서 이제 달라진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성폭력 직후에 가해자하고 서로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서로 만나자고 한다거나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뭐 같이 다정한 행동을 취한다거나 이러면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결국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어차피 그 자리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죠.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이 가해자라고 보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더 무게가 있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립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라는 것이 합리성, 객관성, 논리성이 있다면 결국 유죄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없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동안의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 논리성, 합리성이 다소 없다고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보아서 설사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가해자하고 함께 다정한 행동을 취했다거나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뭐 주고받았다거나 땅을 예약해 줬다거나 뭐 이런 행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일부 결국 비합리적이고 피해자답지 않은 그런 행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배척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결국은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이제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성적인 차별과 불균형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를 인지해내는 그런 민감도를 말합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결국은 성폭력에도 이제 결국 도입된 것이죠.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 젠더라는 개념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되는데, 섹스는 육체적성,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제 섹스라고 그러죠. 성별의 차이를. 젠더라는 것은 이 육체적 성,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아니고, 젠더는 사회적 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성별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난 남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아침에는 남성 옷을 입고 나갔지만 저녁 때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내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성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결국 사회적 성에 의하면 남성이 꼭 남성과 연애를 할 필요는 없죠. 동성애도 가능하고 또 동성끼리 결혼도 가능합니다. 이 젠더를 인정하면, 또 젠더에서 성평등을 인정하면 결국 이건 동성애와 동성혼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젠더 센시티비티는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봐야지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성소수자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여자는 여자 화장실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젠더 센시티비티,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하게 하면 아침에는 남자 옷을 입고 나갔지만 젠더 플루이드들의 경우에는 저녁 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지금은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남자 옷을 입고 아침에 나왔지만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남자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인지 감수성, 이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하게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성소수자와 일반인과의 차이점을 민감하게 인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차이를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는 조례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이걸 막으면 벌금을 매기게, 이런 규정까지도 만들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성소수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민감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 민감도를 자꾸 높일 필요는 있죠. 그런데 성폭력 사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양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는데,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대부분 남자와 여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민감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젠더 센시티비티라고 그래서 성소수자의 민감도 수준처럼까지 거기까지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 성폭력 사건, 이 안희정 사건의 판결을 보면서 이 성폭력 사건의 성인지 감수성을 감안하는 것은 맞지만 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법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 정신,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록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 법 정신을 항시 숙고하면서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균형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